이화영 재판이 이재명 잡는다라는 말씀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. 그래요. 아시다시피 이화영이 누군지 아시죠? 이제 뭐 이화영. 이재명이 경기지사일 때에 이른바 평화부지사란 명목으로 해서 이 최초로 뭐 어떻게 보면 평화부지사라는 이름으로 경기도 부지사가 된 인물입니다. 원래 이화영은 민주당의 상황 이해찬계라고 하죠. 이해찬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과 손을 잡았죠. 그러면서 이재명의 후견인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고 이재명이 경기지사 할 때에 사람을 보내준 사람이 바로 이화영 아닙니까? 이화영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노무현 대통령 때에 청와대에서 통일 관련되는 행정관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남북 교류, 좋게 말한 교류지만 자기들끼리 뭘 했는지 참 나라를 팔아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인데 결국 시간이 2000년대부터 해서 한 10수년이 지나면서 몸집을 키워서 이해찬의 어떤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재명이 경기지사일 때 평화부지사, 말은 평화부지사인데 대북 업무를 맡은 거죠. 그렇게 한 이유가 뭔지 아시죠? 이재명이 경기지사로 선출될 무렵에 되고 나서 직후에 문재인이 집권을 했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북한하고 이제 뚱땡이 아저씨랑 이제 교류 협력한다고 하면서 이제 뭐 각종 기업인들 이렇게 됐고 평양 간 것 기억하시죠? 그때에 기업인들도 많이 가고 아마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시겠죠. 우리나라 대표 국가 가수 조용필 씨도 가셔가지고 또 우리 뚱땡이 아저씨한테 그냥 폴더 인사 있는 걸로 스타일 많이 구겨셨는데 그때 문재인이 정치인들 내지는 도지사 시장들 중에 박원순 데리고 갔죠. 그리고 강원도 도지사 최문순을 데리고 갔어요. 그러면서 누구를 왕따시켰냐. 얘네는 참 왕따 잘 시켜. 접경지대가 가장 넓은 경기도지사 이재명을 안 데리고 갔어. 이재명을 안 데리고 갔어. 이재명이 빡친 거지. 예. 나를 빼놓고 거기 가려고 얼마나 했겠어. 그런데 결국 그때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이 또 대선을 두고 민주당에서 그 대선 후보를 두고 싸웠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마치 지금 이재명이 우리 누구야? 그러니까 강북을에 국회의원 거기 지금 왕따 시키는 것처럼 자기도 배운 거지 사실. 문재인한테. 문재인이 자기하고 경쟁했던 이재명을 왕따시키고 북한 갈 때 다른 박원순이하고 최문순이 손잡고 가고 이재명이 왕따시켰던 것처럼 자기가 보고 요거 괜찮네 이러면서 이번에 박용진을 비롯한 친문 완전히 왕따시켜버린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제 친명횡재, 비명횡사, 홀로코스트 그렇게 나왔는데 그러면서 절치부심해서 야 내가 다음번에 민주당에서 대권 후보 하려고 하면은 북한 관련해서 뭐는 해야 된다. 그리고 옛날에 DJ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게 평화민주당, 평민당 아닙니까? 평화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평화부지사를 만들고 대북 사업을 노무현 때부터 해왔던 이화영을 픽업해가지고 평화부지사로 해서 북한 활동을 지원을 해줬던 건 아닙니까? 그거 할 때 평화부지사로 오기 전에 이화영이 쌍방울 하고 짬짬이가 돼 있었던 거죠. 거기에 있으면서 법인카드 써내고 그 돈 가지고 자기
내연녀한테 뭐 이것저것 해주고 법인카드 하고 그렇게 한 3억인가 해가지고 지금 뇌물죄로 지금 재판받은 거 아닙니까? 북한에 800만 달러 보내준 거 이런 걸로 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걸로. 참 문제 많은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골라가지고 평화부지사로 했는지, 평화부지사로 있는 동안도 계속 쌍방울 법카 계속 썼다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결국은 그 과정에서 이재명이 북한과 관련해가지고 평화부지사인 이 이화영을 잘 활용을 했는 거죠. 그래서 했던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죠. 이번 재판 내용으로 들어갔던 부분인데,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화영이가 지난 2022년 10월 14일 날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등 뇌물, 정치자금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좀 구속 기소돼 가지고 지금 재판 받고 있고 깜빵에 가 있습니다. 나왔다 또 들어갔죠. 그러면서 쌍방울 대북 선거에 관여한 걸로 대북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위반, 그리고 또 쌍방울에 대해서 이제 압수수색 들어가고 자기 법인카드 쓴 내역이 나올 것 같으니까 거기 전화 걸어서 내 법인카드 쓴 내역 빨리 지워 라고 해서 증거인멸 교사 이런 부분도 같이 똘똘 말아가지고 지금 재판에 넘겨져가지고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재판이 이게 왜 이화영이 지 잘 살라고 북한과 했겠습니까? 결국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재명이 그 당시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재인이 이재명을 왕따시키고 대북 교류를 하니까 자기가 민주당에서 대북 그 어떤 대권 후보로 가려고 하면은 어떻게든 평화, 통일, 북한과의 교류 협력, 우리끼리 요런 게 있어야 되니까 그거 하려고 이화영을 데리고 왔던 것이고, 그 과정에서 이화영과 그 서로 협의를 했던 것이죠. 그래서 특히 이제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내는 과정에서 이재명한테 그 내용을 미리 보고했느냐, 사후에 보고했느냐, 아니면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고했느냐, 그리고 결제를 받았느냐,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작년, 재작년 같은 경우에 엄청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? 이재명에게 그 내용을 다 얘기했다라고 지가 스스로 작년에 2022년이었습니까? 검찰에 먼저 다 자백을 했단 말이에요. 그렇게 되니까 마누라 사모님이 가가지고 법정에서 네가 인간이야 막 하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? 그렇게 했는 것이죠. 그렇게 되고 자기 남편 변호사 당장 해고야 뭐 이렇게 되면서 사실 그런 얘기할 때 검사 앞에서 변호사가 앉아가지고, 그것도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앉아가지고 다 조사를 받았던 거 아닙니까?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자르고 민변에서 있는 뭐 그런 사람들 다 와가지고 법정에서 그거 없고 뭐 막 얘기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얘네가 진짜 그 민변 쪽에 있는 변호사들이 맥락도 없이 그냥 그 이재명이 위해서 뭐 하는 과정에서 이해찬, 그러니까 민주당의 상황에 꼬붕이라고 할 수 있고 뭐 불리우는 꼬붕이라고 뭐 아무튼 뭐 조모 뭐 하여튼 뭐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국회의원이죠. 거기가 이제 이해찬을 위한 그 외곽 조직 관리하는데 거기도 돈이 갔네 뭐네 그런 내용으로 이른바 잡법까지 했던 그런 내용들이 뭐 나중에 언제 한번 제가 그 쌍방울 대북 송금 대납 의혹 제가 1타 강사로서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. 이런 모든 내용이 사실은 이 화영 평화부지사의 어떤 그런 플레이를 하고 그 배후에 이재명이 있었죠. 이화영이가 그 2021년이 2019년입니까? 어쨌든 북한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간단 말이에요. 갈 때 출국하니까 이재명이가 자기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면은 북한과 교류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사업은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된다는 취지로 글을 썼어요. 그러고 북한에 지금 이화영이가 저쪽 중국 쪽에 가서 이화영이가 북한에서 온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뭐 스마트판 뭐 해서 한 6가지 사업에 대한 합의를 해가지고 와요. 그러니까 딱 떨어지잖아요. 그런데 그 사안에 대해서 물으니까
아, 이재명이가 나한테 뭘 해온다는 게 아니고 그냥 두루뭉술이하게 해서 앞에 잘 해가지고 와라 라는 거 했고 내가 가서 다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책임을 논개작전 내가 다 떠안고 가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난 재판에 뭐라겠습니까? 하도 아니고 뭐 히덕거리고 해가지고 검사가 재판정에 딱 이화영이 휴대폰 포렌식 했는 증거 자료를 턱 띄웠지 않습니까? 북한 애들하고 막 이렇게 같이 있고 하는 그런 사진을. 그랬더니만 아니네 뭐네 하고 했는 사람이 저게 내 휴대폰에서 왜 나와? 아니 사진이 무슨 발로 걸어갔습니까? 사진이 뭐 좀 먹고 무슨 뭐 해킹 당해서 했습니까? 전혀 아니잖아요. 상식에 맞는 답을 하셔야죠.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자청해가지고 검사 앞에 가서 변호사를 대동해서 내가 대북 사업하는 과정에서 이재명으로부터 다 승낙을 받았고 사전 사후에 실질적인 보고를 했다라고는 잡힐 진술서와 피의자 신문조서가 다 있단 말이에요. 그렇게 어떤 자백을 하면서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자백을 했지. 왜 안 그러면은 자기 죄가 뭐 이것저것 다 들어오니까. 아무튼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자백을 했는데 변호사를 수십 번 바꿔서 안 그랬으면 벌써 재판 끝났죠. 그러면서 이재명 벌써 대북 송금으로 해서 지금 깜빵 가 있을 거예요. 그런데 그 난리를 쳐서 결국은 민변 출신 변호사들 데리고 오고 뭐 난리를 쳤고 그래가지고 재판이 지금까지 늦어진 거 아닙니까? 참 그런 거 생각하면은 판사가 좀 더 진짜 좀 더 직권으로 좀 더 빨리 재판을 진행을 했었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참 너무 안타깝고 아쉬운데요. 결국 제가 오늘 주제를 얘기했듯이 이화영 재판 통해 이재명 잡는다. 지금 이화영 재판이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. 이제 관련되는 그 증인신문 다 끝났고 피고인 신문 옛날하고 달리 그 옛날에는 형사재판에서 첫 재판에서 피고인을 한테 물으면서 당신 이거 공수사실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딱 묻는 그런 절차가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그 절차가 제일 뒤에 증인신문 다 하고 제일 마지막 재판을 피고인 신문을 합니다. 어떻게 보면 방어권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그런 취지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3월 달 말에 피의자 신문 이화영에 대한 피의자 신문이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은 그날 검사가 구형을 하죠. 형에 대한 의견 진술. 이러이러한 나쁜 놈이니까 징역. 예컨대 뭐 제가 봤으면 이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 징역 한 10년? 미니멈 10년 정도는 구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. 한 15년 내지 10년 정도는 구형할 것 같습니다. 그럼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이화영이가 지 좋으라고 했겠어요? 그 뒤에 실질적인 혜택을 보는 건 뭐예요? 대북 사업을 통해 가지고 뭐 경기도 지사가 지가 무슨 대권을 가지고 있어? 무슨 평화 그런 과정에서 지가 대선 흉내 내다가 배탈 난 게 이 사업인데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대선 후보로 올라서려고 하는 그 의지가 결국은 이 사단을 만들었는데 실질적인 몸통은 이재명이란 거지. 그래서 이화영이 이 사건에서 3월 달에 재판이 마치고 제가 봤을 때 3월 10일 이후에 선고가 될 것 같은데 4월 중으로는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. 그 사건에서 그 실질적인 형이 선고가 되면은 그거는 그 범죄 사실에 나와 있는 것이 그대로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의 어떤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. 아마 아직까지도 그 수원지검에서 그 이재명에 대한 대북 송금 의혹 그리고 또 쌍방울과의 어떤 그런 관련되는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 수사를 해 나가야 됩니다. 사실 얼마 전에 이제 검찰총장이 그 수원지검에 갔다 나올 때 기자들이 이재명의 쌍방울 사건 수사 얼마나 됐습니까? 물었을 때에 상당 부분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? 좀 빨리 하세요. 좀 빨리 하셔가지고 국민들의 정말 고구마 먹고 답답한 가슴 정말 사이다처럼 확 씻어주셨으면 합니다.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의 명이 정말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의 사건뿐만 아니고 지금
그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이 부분과 관련된 사건도 지금 행동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화영에 대한 재판이 거의 막바지입니다. 그래서 3월에 재판 마치고 4월, 늦어도 5월 달에 재판이 선고가 될 텐데 그 재판을 통해서 쌍방울 송금 의혹과 관련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것이다 예측해 봅니다.